다음은 존경하는 오기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금 이정우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장관님 답변 되게 긍정적이었습니다. 저희도 좀 이거 추가적으로 한번 마지막 번 다시 한번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것들 종합국감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했던 걸 좀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황 인식과 대응이 이제 제대로 했느냐, 좀 솔직한 거냐, 내지는 그 동안에 계속 오해가 어디서 사고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종래에 제가 지적한 거지만 이 그림은 장관님께 세 번째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교과적인 성장 경로를 복귀했느냐, 그런 게 아직도 유효하냐, 1분기 성장률 좋으니까 이제 자화자찬 일희일비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었었고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다음 팩트체크 첫 번째 연간 경제 성장률 2% 중반대다. 이거 9월 25일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 총재님 답변도 그렇고 실제 이게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이제 계속 설명들이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은 실제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계속 가장 최근 시점에서 이게 발언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총리께서도 대정부 질문 때 이게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참 하셔갖고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팩트체크 두 번째는 수출과 관련해서 22년 기준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 지난 10일 국감에서 올해 연간 수출이 2002년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런가?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에서 3분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4분기는 과연 가능하냐? 4분기에서 이 목표 달성을 하려면 이게 580억 달러 이상 나와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나오냐?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22년도는 저 상반기가 아주 그 예외적으로 높은 저 그림 보면 보시잖아요. 그래서 뭐 22년도보다 지금 뭐 수출이 더 많냐 적냐가 지금 그렇게 큰 의미가 전 있다고 생각 안 했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냉정하게 전망을 해보면은 22년보다는 더 클 걸로 조심스럽게 10월달 전망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관세청 데이터로 하니까 10월달 관세청 데이터로 하면 560억 달러 좀 나온다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팩트체크 세 번째 올해 고용 전망 저희가 이것도 한 달 전에 예결특위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역시 그 당시에 노동연구원 자료를 갖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입장 유지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는 그렇게 네 저희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계속 그 점검을 하시는데 현실과 좀 다르다 이런 거고요. 팩트체크 네 번째 환율에 대해서도 10월 10일 이야기하실 때는 1,300원 중반대 안정세를 보이겠다고 그랬는데 다시 1,400원대 왔다 갔다 했었고 이 점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이게 저는 지금 한 달 사이에 그 장관님과 토론했던 내용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일식에 대한 것을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차다 내지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그 정도인가? 아니 좀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런 지적입니다. 저는 인식 자체에 대해서. 다음으로 어제 세수 결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 사설들에서 쭉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사설들 표현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건전재정 주장을 했는데 건전재정 꽝이다. 그 다음에 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양한 방식들의 설명을 했는데 말이 바뀐 거거나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이런 지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설들의 칼럼들을 쭉 읽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근데 기본 문제식이 야 이런 식으로 건전재정 하다가 세수결손 이야기하는데 좀 기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또 방법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어떤 사설에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는 뭐 언론들의 특정한 이념적 편향과 상관없이 지적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기재부에 있는 관계자들 다 들으셔야 될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게 보면 구조개혁을 해야 되지만 구조개혁과 별개로 현실적인 대응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세 정책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계속 바꾸자고 하지만은 그건 야당의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감세 정책이 맞는가? 이 지금 현재 3년 동안의 정책은 감세 정책 맞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 감세인가 아닌가 해서 여야 간에 논쟁은 있지만 저는 부자 감세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아까 그 장관님 말씀하신 징벌적인 성격이 있는 것을 정상화한다라는 그런 설명 일부는 설득력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다수의 성격은 부자 감세 성격이 있다. 특히 올해 제안한 상속세법 같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 부자 감세든 감세 정책이든 간에 이 감세 정책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의 포인트는 경제가 활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냐? 이 투자든 소비든 뭔가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효과가 있었냐? 별로 없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기업에 활력이 있었는가? 기업 투자도 잘 안 되고 이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그거였습니다. 시차가 있다. 기다려봐야 된다. 그러면 얼마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냐? 그 시점을 언제까지 장담하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건가? 요 참 해명이 궁색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최근에 국세 수입 관련해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그 수입 전망 중에 지난주에 이제 국회 예정처에서 발간한 국세 수입 전망입니다. 그리고 여러 세수 중에서 자산 세수 부분을 좀 보니까 이게 감소되는 것이 나옵니다. 물가 상승이 있었는데 4년 후에도 자산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이게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상증세법 등의 개정에 대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감세 정책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점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수 자영업 대책을 많은 의원님들이 여야가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 공감을 하고 세수 결손에 대해서 불용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이게 경제 하방 압력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불용 처리에 대해서. 그다음 가계부채에 대한 탕감이 필요한데 방금 채무조정에 대해서 이종우 의원님 질의에 대한 그 답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게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채무조정에 대한 은행의 역할 그리고 정부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 점에 대한 좀 적극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준비한다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 채무조정은 탕감까지 포함한 세출발 기금보다 더 적극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을 해주시죠. 네, 뭐 많은 말씀을 주셔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그다음에 저희가 뭐 낙관적인 전망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 당국자와 정부 당국을 견제해야 그러니까 견제해야 되는 의원님 입장에서 볼 때 시각 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는 어떻든 간에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전망하고 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2022년하고 2023년 그 당시로 돌아가면 거의 글로벌 위기 상황이었고 2023년, 22년은 우리가 수출이 마이너스에다가 무역 수지가 역사상 최대 무역 수지 적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4년이 들어오면서 수출 23년 말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숫자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설명을 드렸고 그 내수로 확대되길 원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번 3, 4분기 결과를 보고 나니까 또 이런 저희의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졌구나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짚어보고 저기 대응에 대한 보완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같이 논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정의 어떤 역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세 관련된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세 정책 자체를 부자 감세냐 서민 증세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눈 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세 정책은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2년, 23년, 24년이라고 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런 경제 상황에 있어서 여기에 봐가지고 매년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조세 정책을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회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런 부분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감세를 전 했다. 굳이 말한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는 어렵지만 좀 시간이 걸려서 좀 시간을 갖고 좀 봐달라는 말씀이고요. 긴 호흡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채무조정과 관련된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께서 이런 저희가 정부가 만든 채무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많이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분들의 진정한 새 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거기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같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것도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의견이